형법 1. 강의 미리 보기. 안녕하십니까. 형법 제11차 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두 번째인 과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고의에 대칭되는 개념이 과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행 형법상 제14조에 보면 과실범위 규정되어 있고 13조에 고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차시에서 여러분들 결국은 고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이 과실의 어떤 의의와 종류, 과실의 체계적 지위, 과실범의 성립 요건, 신뢰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뢰의 원칙. 그 다음에 기타 관련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형법상의 과실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 다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강의했을 때 고의와 관련돼서도 여러분들 같이 제가 언급을 했지만 고의범은 원칙적으로 다 처벌을 합니다. 하지만 과실범의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합니다. 법에 처벌 규정이 없으면 과실범은 형사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이건 민사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는 여러분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보면 꼭 객관식이 들어가요. 이 객관식 공부할 때 꼭 여러분들은 과실범의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 없는 범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과실범에 있어서 의의와 종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실은 여러분들 보세요.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 이게 부주의입니다. 부주의.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제2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범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게 바로 이제 고의가 없다는 거죠.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합니다. 법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다면 우리 형법에서는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합니다. 여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합니다. 이게 이제 형법 제14조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해야 한다. 부주의로 인해서 제2의 성립 요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게 이제 여기까지가 과실이죠. 이 과실에 대해서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처벌. 과실범은 불법과 책임이 고의범에 비하여 가볍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한해서만 처벌한다라고 이제 아까 조문에서도 확인했죠. 결국은 과실범은 불법과 책임이 고의범에 비해서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한다. 신뢰의 원칙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쉽게. 고속도로에 내가 자동차를 몰고 지금 갑니다. 근데 고속도로에서 내가 시속 100km를 놓고 달리는데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뛰쳐나왔어요.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뛰쳐나와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은 자동차가 날아가서 미끄러지면서 무단횡단 사람을 치어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분명히 운전자는 고의가 없습니다. 고의가 없고 이 사람의 죽은 것은 뭐 때문에 죽은 것이죠? 죽은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과실에 의해서 결과 발생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신뢰의 원칙이란 고속도로는 뭐 될까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뛰쳐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것까지 주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거기에서 만약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치여서 사망을 했을 때는 이때 운전주에게 운전사에게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과실범의 성립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까? 좁아지는 겁니까? 과실범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이에요. 과실범의 성립 범위가 좁아지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실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이 바로 신뢰의 원칙이다. 뭐 이런 말씀드려서 뭐 하겠지만은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치여서 사망했다면 이거는 개죽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운전주, 행위자에게 결국은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뛰쳐나오면 어떡할까? 이와 같은 것까지 신뢰하면서 이와 같은 것까지 주의하면서 운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게 신뢰 원칙입니다. 봐요. 신뢰의 원칙이라 하면 위험을 수반하나 사회생활상에 필요한 일에 있어서 행위자가 스스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면서 이거 보세요.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행위자가 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이때 신뢰 원칙이 되는 거예요. 행위자가 스스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면서 타인의 규칙 준수를 신뢰하고 행위할 때는 법익 침해적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 준다. 허용하는 원칙을 신뢰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신 이제 전제 조건이 뭐죠? 행위자도 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규를 어겼을 땐 예를 들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 고속도로를 시속 만약에 200km 달린다. 200km를 달리고 하는데 갑자기 뭐 된다?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뛰쳐나왔다. 그리고 저 100m 전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지나간 걸 확인됐어요. 예를 들면 충분히 뭐가 될까? 브레이크를 잡아서 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부딪혀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런 경우는 결국 신뢰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첫 번째 행위자 자신이 바로 뭐죠? 도로보통법을 어긴 겁니다.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뢰 원칙이 적용될 수 없어요. 이게 본문에 보다시피 스스로 규칙을 준수하면서 내가 법을 지키니까 상대방도 법을 지킬 것이다 라고 신뢰하면서 운전하는 거. 이게 바로 신뢰의 원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교사 방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교사범과 방조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의가 인정돼야 된다.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사범과 방조범은 고의범입니다. 과실에 의한 교사 방조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교사와 방조는 고의범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과실범에 대한 교사 방조. 과실에 의한 교사 방조하고 과실범에 대한 교사 방조가 다릅니다. 여기는 과실이라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과실, 행위. 여기에 비해서 과실범에 대한 교사는 과실범으로 처벌받게끔 만드는 자. 과실범에 대한 교사 방조는 우리는 간접정범으로 인정됩니다. 과실범에 대한 교사 방조는 간접정범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여기 갑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고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환자로 병원에 왔습니다. 이때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등장하겠죠. 이 병이 누굴까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환자가 자기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들어왔어요. 이때 갑의 을을 딱 보는 순간 살인의 고의가 생기는 겁니다. 아, 저런 사람은 이 세상, 그러니까 갑의 원수의 아들이에요. 을이. 그러니까 평소에 을을 살해의 고의가 있을 정도로 아주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직접 죽이면 이거는 뭐가 되죠? 그냥 고의행 그냥 직접 살인죄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누구를? 간호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의사가. 간호사 이 분에게, 이 환자에게 독주사를 하나 놔주라. 독주사를 하나 놔주라. 영어로 이렇게 독주사라고 하나 적어가지고 간호사에게 처방제를 내리는 겁니다. 그럼 간호사는 의사가 처방제를 내려준 대로 그대로 뭐죠? 시키는 대로 뭐 했을까요? 주사를 놓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독주사, 개주사요. 그래서 얘가 독주사를 맞고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사는 분명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간호사를 이용했어요. 이때 그럼 간호사를 한번 봅시다. 간호사는 선생님,
이런 경우에 산 사람한테 독주사를 놓습니까? 한번 물어보든지 했어야죠. 물어보지 해고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로 넣는지 물어봤어야 된다. 물어보지 않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다. 근데 사망했다. 이때 그러면 간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는 겁니다. 간호사는 뭐가 될까요? 고의는 없었어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된다. 그러면 간호사가 과실이죠. 이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의사의 머리에서 나왔죠. 의사 갑은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해서 을을 살해했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과실범에 되게끔 교사를 누가 했어요? 의사가 했어요. 이때 의사는 살인죄의 간접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한 여러분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공범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세히 배우겠지만 공동정범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당연히 공동정범이 인정됩니다. 우리 형법의 학계의 다수설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지만 판례에서는 행위공동설에 입각해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는 공범론에 들어가서 공동정범을 공부할 때 상세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판례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삼풍백화점 사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했던 판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과실범에 있어서 체계적 지위와 과실범의 처벌 규정, 그 다음에 신뢰의 원칙에 관해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선례의 원칙에서 지금 시간 관계상 강의는 하지 못했지만 교재를 보시면 신뢰의 원칙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신뢰의 원칙이 정되는 게 아니고 신뢰의 원칙이 부정되는 경우도 여러분들 꼭 체킹해서 참고를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기타 관련 문제는 객관식 문제에서 간략하게 결론적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는지 과실형 교사 방조가 인정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개념 정립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 원격 교육 뉴엠